진짜 한 사람 때문에 도시 전체가 바뀌었다고요? 말도 안 되는 이야기 같죠? 근데 그게 지금 LA에서 실제로 벌어지고 있습니다. MLS 역사상 가장 비싼 이적 그런데 조용하다. 수천만 달러를 받고도 웃지 않는 슈퍼스타. 그는 왜 그 많은 돈을 받고도 아무 말이 없었을까? 팬들은 혼란에 빠졌고 언론은 의심을 던졌습니다. 스타성 없는 이적, 미디어를 거부한 슈퍼스타. 심지어 일부 팬들은 이렇게 말했죠. 우리가 원한 건 이런 조용한 사람이 아니었다고. 도대체 그는 왜 그랬던 걸까요? 그리고 놀라운 건 이 모든 비판과 오해가 단 한 번의 침묵, 단 한마디의 말, 단 한 번의 행동으로 뒤집혀버렸다는 사실입니다. 그를 향한 시선은 무표정한 이방인에서 LA의 황금심장으로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왜 그토록 조용했던 이 선수에게 사람들은 다시 감동하고 다시 존경하고 마침내 울기까지 했을까요? 이건 단순한 축구 이적 이야기가 아닙니다. 돈, 스타, 스포트라이트 그 이상의 이야기입니다. 삶의 태도와 진심, 그리고 한 도시가 변화한 기록이죠. 궁금하시죠? 지금 바로 사연을 시작하겠습니다. 단 한 사람의 이적이 한 도시의 공기를 이렇게 바꿀 수 있을까요? 처음엔 저도 그렇게 생각했어요. 아무리 대단한 스타가 온다 해도 그게 사람들의 일상이나 도심의 분위기까지 뒤흔들 수 있을까 싶었거든요. 하지만 지금 제 눈앞에 벌어지는 이 풍경을 보면서 저는 그 질문에 확신을 갖고 대답하게 되었습니다. 네, 가능합니다. 아니, 지금 바로 이 도시에서 실제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LA에 살고 있는 미국 국적의 스포츠 마케팅 디렉터입니다. 축구라는 스포츠가 제 인생의 절반을 차지할 만큼 저는 오래도록 이 세계에 몸담아 왔습니다. 어릴 적부터 맨체스터 유나이티드를 응원해왔고 주말이면 새벽에 알람을 맞춰 EPL 경기를 챙겨보는 것이 저에겐 일상이었죠. 그런 저에게 손흥민이라는 이름은 단순한 선수 이상의 존재였습니다. 화면 속에서 누구보다 겸손하고 묵묵히 자신의 몫을 해내던 그 선수. 항상 팀보다 앞서지 않고 결정적인 순간엔 늘 결과로 말하던 그 사람. 하지만 그런 손흥민이 이제 더 이상 런던의 하얀 유니폼을 입고 있지 않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저는 잠시 믿기 어려웠습니다. 이적설이 돌 때마다 언론은 자극적인 제목으로 클릭을 유도하곤 했으니까요. 하지만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LAFC 공식 SNS에 올라온 단 하나의 영상. 짙은 회색 정장을 입고 차분한 얼굴로 구단 엠블럼 앞에 선 손흥민 선수의 모습은 더 이상 의혹이 아닌 현실이었어요. 이 순간 MLS 역사의 새로운 페이지가 열립니다. 누군가는 말했죠. 선수가 팀을 선택하는 게 아니라 이제는 브랜드를 선택하는 시대라고요. 그런 시대의 흐름 속에서 손흥민은 LA라는 도시, 그리고 LAFC라는 클럽을 택했습니다. 이건 단순히 축구 실력만으로는 설명되지 않는 일이었어요. 이적 발표 이후 도시 전체의 분위기가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LA는 원래도 다양한 스포츠팀을 보유한 곳이죠. 레이커스, 다저스, 그리고 NFL 팀들까지. 하지만 MLS, 특히 LAFC는 조금 다른 위치에 있었습니다. 상대적으로 주류에서 벗어난 하지만 열정적인 팬층이 존재하는 그런 팀. 그런데 손흥민이 그 팀에 들어온다는 사실은 마치 그 열정이 불꽃으로 번지는 계기처럼 느껴졌습니다. 출근길, 다운타운을 지나며 본 전광판에 손흥민의 얼굴이 떠올랐을 때 저는 그제야 실감이 났습니다. 광고 회사들과의 계약은 물론이고 스포츠 브랜드, 지역 커뮤니티, 그리고 방송사까지. 손흥민이라는 존재는 단숨에 도시 전체의 마케팅 전략을 바꿔버렸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였어요. 담당 프로젝트가 하루아침에 손흥민 론칭 캠페인으로 바뀌었고 일정표는 갑자기 바빠졌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건 이런 분위기 속에서도 손흥민 선수 본인은 한 줄의 SNS 글조차 올리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요즘 시대에 이렇게 조용히 움직이는 스타가 있을까요?
대다수의 선수들은 이적과 동시에 인스타그램에 새 유니폼을 입은 사진을 올리고 새로운 도전을 기대합니다. 저 같은 멘트를 남기죠. 하지만 손흥민은 말이 없었습니다. 공항 입국 장면도 없었고 미디어 인터뷰도 없었습니다. 그의 첫 등장은 조용했지만 강렬했습니다. 저는 구단 내부와 일정 조율을 하는 일을 맡게 되면서 그의 LA 도착 소식을 어느 누구보다 먼저 들을 수 있었습니다. 첫날 밤, 그는 구단 제공 숙소가 아닌 일반 주택가의 렌트하우스를 선택했습니다. 그리고 특별한 경우 없이 조용히 현지에 적응하기 시작했습니다. 정말 맞는 선택이었을까? LAFC는 프랜차이즈로 성공적이지만 손흥민 급의 선수가 오기엔 너무 작지 않나? 혹시 은퇴 수순인가? 주변의 반응은 의문과 기대가 뒤섞여 있었습니다. 심지어 일부 팬들은 SNS를 통해 흥민이도 결국 돈 보고 MLS 왔네라는 반응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사실 이적료가 워낙 역대급이었기 때문에 그런 반응도 어느 정도는 이해됐습니다. 하지만 제 경험상 진짜로 돈 때문에 움직이는 선수와 다른 이유로 움직이는 선수는 그 행동 하나하나에서 큰 차이가 납니다. 그리고 곧 저는 그 차이를 직접 보게 됩니다. 구단 내부에서 손흥민과의 계약서를 살펴볼 기회가 있었을 때 저는 그 문서 한 줄에 눈을 떼지 못했습니다. 선수 본인의 수익 일정 비율은 LA 지역 커뮤니티와 글로벌 어린이 재단에 자동 기부될 예정. 그 문장은 저를 충격에 빠뜨렸습니다. 어떤 스타가 수백만 달러의 계약을 체결하면서 이런 요구를 하나의 조건으로 걸까요? 처음엔 구단도 놀랐다고 들었습니다. 하지만 손흥민은 단 한 가지를 강조했다고 하더군요. 저는 이 도시에서 많은 걸 얻을 예정입니다. 그러니 그 일부는 다시 돌려줘야 하지 않을까요? 그 순간 저는 이 이적이 단순한 축구 이야기가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손흥민이라는 한 선수가 LA에 온 것은 단지 전력 보강이 아니라 도시 전체에 하나의 메시지를 전하러 온 일이었죠. 물론 사람들은 여전히 궁금해합니다. 왜 하필 LA였을까? 왜 유럽이 아닌 MLS였을까? 그리고 그가 앞으로 보여줄 것은 무엇일까? 그 모든 답은 아마도 그의 첫 경기에서 드러나기 시작할 겁니다. 하지만 그 이야기를 하기 전에 저는 조금 더 그날들을 돌아보고 싶습니다. LA가 그를 맞이했던 그 순간들, 그리고 손흥민이 이 도시에서 어떻게 그 존재감을 조용히 그러나 강력하게 드러냈는지를 말이죠. 처음 며칠 동안 손흥민 선수는 외부 활동 없이 내부 트레이닝만 진행하고 있었어요. 하지만 그가 모습을 드러내지 않아도 도시의 분위기는 이미 눈에 띄게 변하고 있었습니다. LA 한복판을 지나가던 어느 날, 저는 웨스트 할리우드 거리 모퉁이에 세워진 임시 부스 하나를 보게 되었습니다. LAFC 팬들이 자발적으로 만든 손흥민 환영 공간이었죠. 벽면 가득히 포스트잇이 붙어 있었고 거기엔 이렇게 적혀 있었어요. 너를 위해 한국어를 배우고 있어. 기다렸어, 손흥민. 웰컴 선이. You shine brighter than the California sun. 내가 온 순간부터 MLS가 달라졌어. 이건 단순한 유명인의 인기나 신기루 같은 인기가 아니었습니다. 사람들은 진심이었어요. 그리고 저는 궁금해졌습니다. 이 도시가 그토록 손흥민을 간절히 기다렸던 이유는 뭘까? 처음엔 실력 때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아무리 그래도 프리미어리그 득점왕 출신이니까요. MLS 팬들도 세계적인 클래스를 원하죠. 하지만 그 이면에는 조금 다른 무언가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미국 스포츠계에서 롤모델은 굉장히 중요한 가치입니다. 실력은 기본이고 인격과 사회적 영향력까지 갖춰야 스타로 인정받죠. 특히 최근 몇 년 사이 선수의 행동 하나하나가 미디어와 여론에 의해 확대 해석되면서 팬들도 점점 더 좋은 사람을 원하는 경향이 강해졌습니다. 그런데 손흥민은 누가 보아도 그 좋은 사람의 정점에 있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도 손흥민이라는 선수를 존경했지만 이번 계약을 통해 다시 한번 놀라게 되었습니다. 구단 측 관계자가 전해준 뒷이야기 중 하나는 이런 것이었어요.
그가 LA에 도착한 다음 날 구단 측은 그를 위해 비공개 만찬 자리를 마련했는데 손흥민은 조용히 고개를 저었다고 합니다. 제가 여기 온 이유는 사람들과 진심으로 어울리기 위해서입니다. 격식은 나중에 해도 됩니다. 대신 주변 동네에 좋은 한식당이 있다면 소개해 주세요. 팬들이 가는 곳이면 더 좋습니다. 이 말이 구단 내부에 돌면서 모두가 잠시 말을 잃었다고 하더군요. 이후 손흥민은 실제로 매니저나 경호원 없이 현지 한식당을 몇 차례 방문했습니다. 그리고 그때마다 사진 한 장 없이 조용히 식사를 하고 나왔죠. 하지만 사람들은 소문을 통해 알아차렸고 그 식당 앞에는 어느새 손흥민을 만나러 오는 팬들이 줄을 서기 시작했습니다. 그 중에는 아이를 데리고 온 가족도 있었고 손흥민을 보기 위해 주말마다 시애틀에서 비행기를 타고 내려오는 팬도 있었습니다. 그가 직접 말하지 않아도 그의 태도는 사람들을 움직였습니다. 그 즈음 저도 그와 마주할 기회가 생겼습니다. 구단과 협업 중이던 미디어 기획건으로 인터뷰 촬영 현장에 동행하게 되었죠. 사실 그런 자리에서는 대부분의 선수들이 피로감을 드러내곤 합니다. 촬영은 길고 질문은 뻔하니까요. 하지만 손흥민은 달랐습니다. 촬영이 끝난 후에도 제작진과 악수를 나누며 이름을 하나하나 기억하려 했습니다. 카메라를 정리하던 스태프가 조심스럽게 말을 걸었을 때도 그는 의자를 돌려 앉아 진지하게 그 이야기를 들었어요. 스태프의 말은 이랬습니다. 어릴 적 한국계 이민자인 부모님이 항상 손흥민 선수 이야기를 하셨어요. 우리에겐 당신이 자부심이에요. 그 말을 들은 손흥민은 조용히 고개를 숙이며 이렇게 말했죠. 그 말씀이 저에게 더 큰 자부심이 됩니다. 앞으로도 부끄럽지 않게 하겠습니다. 그 장면을 보고 저는 마음이 묘해졌습니다. 그는 단순히 공을 잘 차는 선수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무엇을 상징하는지, 그리고 어떤 책임을 지고 있는지를 너무 잘 아는 사람이었어요. 그날 이후 저는 제 직업에 대한 생각도 달라졌습니다. 스포츠 마케팅이라는 일이 단순히 광고를 파는 일이 아니라 누군가의 이야기를 전하는 일이라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손흥민이라는 인물은 그 어떤 캠페인보다 더 강력한 메시지였죠. 그리고 팬들도 그걸 알고 있었습니다. SNS 해시태그엔 매일같이 이런 글들이 올라왔습니다. 손흥민은 우리 시대의 진정한 캡틴이다. LA는 지금 새로운 문화와 가치를 받아들이는 중이다. 이건 단순한 이적이 아니라 도시 전체의 성장이다. 저는 그 글들을 읽으며 이 모든 흐름이 우연이 아니라는 걸 느꼈습니다. 손흥민이 LA에 온 건 어쩌면 축구 그 이상의 이유가 있었던 것일지도 모른다고 생각했죠. 그리고 그의 첫 경기를 앞둔 날, 도시 전체는 마치 축제처럼 들떠 있었습니다. 팬들은 손흥민의 이름이 적힌 유니폼을 입고 거리를 활보했고 심지어 한 초등학교에선 손흥민 데이를 만들어 아이들이 모두 붉은색 LAFC 티셔츠를 입고 당교했다고 합니다. 저도 그날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단지 마케터로서가 아니라 손흥민이라는 사람이 보여줄 그 다음 장면이 너무 궁금했기 때문입니다. 그날 경기장이 어떻게 뒤집혔는지, 그리고 손흥민이 그라운드에 나서는 순간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는 아직 제 머릿속에 생생합니다. 경기 당일 아침, 저는 평소보다 훨씬 이른 시간에 눈을 떴습니다. 긴장이라기보다 무언가 묘하게 두근거리는 느낌이었어요. 마치 중요한 시험을 앞둔 학생처럼 모든 감각이 예민하게 깨어있는 상태였습니다. 사실 이런 감정은 꽤 오랜만이었습니다. 스포츠 업계에 오래 있다 보면 아무리 큰 이벤트라도 일정한 감정의 거리감을 유지하게 마련이죠. 그런데 이번만큼은 달랐습니다. 창문 너머로 비치는 햇살조차 평소보다 더 생기 있어 보였습니다. 거리로 나가자 LA의 아침 공기가 유난히 들떠 있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도심 곳곳엔 이미 손흥민의 얼굴이 붙은 포스터가 걸려 있었고 심지어 몇몇 카페에선 선 스페셜이라는 이름의 한정 메뉴까지 내걸었더군요. 커피 한 잔과 김밥, 그리고 티셔츠 쿠폰을 주는 세트였는데 손흥민의 이름을 붙였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사람들이 줄을 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날 저는 단순한 마케터가 아닌 손흥민 팬의 한 사람으로 경기장으로 향했습니다. 평소보다 2배는 빨리 도착했는데도 경기장 앞은 이미 인산인해였습니다. 놀랍게도 그중 30%는 한국계 혹은 아시아계 팬들이었고 또 다른 30%는 손흥민의 유럽 시절 유니폼을 입은 백인 팬들이었습니다. 어떤 이는 영국에서 날아왔다고 했고 어떤 이는 심지어 멕시코에서 버스를 타고 국경을 넘었다고 했습니다. 흥민이를 실제로 볼 수 있는 기회는 이번이 처음이에요. 그의 플레이는 이미 전설이지만 저는 그의 태도가 더 좋아요. 팬들의 말을 들으며 저는 생각했습니다. 이건 단순한 스포츠 경기가 아니었습니다. 이건 한 사람의 존재가 만들어낸 문화적 집결이었습니다. 경기장 안으로 들어서자 또 한 번 놀라운 장면이 펼쳐졌습니다. 경기장 내 전광판에는 손흥민 선수의 이름이 LAFC 유니폼과 함께 등장했고 관중석에서는 한국어로 된 응원 문구들이 이어졌습니다. 흥민이, 우린 널 믿어요. 당신은 우리의 빛입니다. 손이 사랑해. 이런 장면이 그것도 미국 한복판에서 벌어지고 있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저는 순간 마치 서울의 축구 경기장에 와 있는 것 같은 착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경기 전 마지막 연습 시간. 손흥민 선수가 처음으로 그라운드에 등장했습니다. 정말 설명할 수 없는 분위기였습니다. 수만 명의 팬들이 일제히 일어섰고 박수 소리와 함성이 경기장을 휘감았습니다. 어떤 팬은 눈물을 훔치고 있었고 어떤 이는 휴대폰을 떨리는 손으로 들고 영상 촬영을 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순간 아주 조용히 혼잣말을 했습니다. 와, 이게 진짜 현실이구나. 그는 아무 말 없이 잔디를 밟고 골대 근처까지 조용히 걸어갔습니다. 그리고 한번 깊게 숨을 들이마신 뒤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마치 스스로에게 무언가를 되새기는 듯한 모습이었어요. 그 짧은 장면 하나가 너무나도 강렬하게 각인되었습니다. 그는 여전히 말이 없었습니다. SNS도 제스처도 호들갑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가 전하는 메시지는 누구보다 컸습니다. 경기 시작 직전 관중석 곳곳에서 펼쳐진 응원 배너에는 이런 문구가 적혀 있었습니다. 한 명의 선수가 한 도시의 심장이 될 수 있을까? 우리는 오늘 그 대답을 확인합니다. 저는 이 문장을 읽는 순간 조금 울컥했습니다. 정말로 손흥민이라는 사람은 단순한 이적 선수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새로운 시대의 아이콘이자 스포츠를 넘은 문화 현상이었습니다. 그리고 경기가 시작되기 직전 그의 이름이 경기장 아나운서의 목소리로 선포되었을 때 관중석에서 일어난 폭발적인 반응은 그 어떤 콘서트보다도 강렬했습니다. 넘버 7, 손흥민. 그 이름이 메아리처럼 경기장을 돌고 도는 그 순간 저는 확신했습니다. 이건 단지 MLS 역사상 가장 비싼 이적이 아니라 미국 스포츠 문화에 기록될 가장 의미 있는 이적이 될 거라고요. 그가 그라운드를 처음 밟는 그 장면을 지켜보며 저는 알 수 있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이제 막 시작된다는 걸요. 그날 경기 시작을 알리는 휘슬이 울리기까지 제 마음속에는 아주 많은 장면들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손흥민 선수가 LA에 온다는 발표가 있었던 그 순간부터 거리 곳곳에 피어난 변화의 기류들, 팬들의 눈빛, 그리고 그 속에서 다시 스포츠라는 일을 처음 시작했을 때의 제 마음까지. 놀라웠던 건 손흥민이 출전하는 그 한 경기 때문에 사람들의 삶의 리듬 자체가 달라졌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저녁 약속을 미루고 일정을 바꾼 이웃, 학교 끝나자마자 유니폼을 입고 달려온 학생들, 노인분들까지 경기장 앞을 거닐며 그의 이름을 이야기하는 모습까지. 아직 경기 시작도 안 했는데 이게 가능한 일일까요? 제 동료인 카일은 웃으며 그렇게 말했지만 그의 눈빛에는 감탄이 섞여 있었습니다. 그도 수년간 LA 스포츠 씬에서 활동해온 전문가였지만 이런 분위기는 처음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건 단지 LAFC 팬들만의 반응이 아니었습니다. 경기 당일 시내에 있는 다수의 한인 식당에서는
작은 스크린을 설치해 놓고 단체 응원전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제 지인이 운영하는 한식당도 예외는 아니었죠. 그는 저를 보자마자 이렇게 말하더군요. 흥민이 하나 때문에 여기 예약이 꽉 찼어. 지금 손님 대기표도 50번까지 있어. 그리고 신기한 건 손님 절반이 백인이라는 거야. 그들이 한식을 배우고 싶대. 이유? 손흥민이 먹는 음식이니까. 이 말을 듣고 저는 잠시 말을 잃었습니다. 한 명의 선수로 인해 음식 문화, 언어, 지역 경제, 심지어 도시의 문화적 경계까지 흔들릴 수 있다는 건 정말 상상조차 못했던 일이었어요. 그리고 문득 아주 오래전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제 아버지는 90년대 후반에 한국 출장을 다녀오신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아버지는 한국 사람들은 참 친절하고 빠르며 공공 질서가 잘 잡혀 있다고 말씀하셨죠. 하지만 당시만 해도 한국은 스포츠 강국이라기보다 경제 발전에 열중하는 멀고 작은 나라로 인식되던 시절이었습니다. 그런 한국이 지금은 손흥민이라는 인물을 통해 전 세계 스포츠 팬들이 감탄하는 문화를 대표하고 있다는 사실이 저에게는 꽤 감격스러웠습니다. 손흥민은 단지 개인의 커리어를 위해 미국에 온 게 아니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성장한 문화와 정신, 그리고 그 가치를 보여주기 위해 LA를 선택한 것이었어요. 그가 첫 출전 경기에서 골을 넣을지, 멋진 플레이를 보여줄지는 그다지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이미 많은 사람들은 그가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기쁨을 느끼고 있었으니까요. 경기 시작 전 경기장 대형 스크린에서는 손흥민을 소개하는 짧은 다큐멘터리 영상이 상영되었습니다. 그의 어린 시절, 독일과 영국에서의 시간, 월드컵에서 보여준 감동적인 장면들, 그리고 팀 동료들과의 우정. 그 영상이 끝나고 난 뒤 화면에 단 한 문장이 떴습니다. Now, he begins again he with us. 이제 그는 다시 시작합니다. 바로 여기서 우리와 함께. 경기장 전체가 박수로 뒤덮였고 저 역시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제 옆자리에는 10살쯤 되어 보이는 한 꼬마가 앉아 있었습니다. 그는 손흥민의 이름이 적힌 유니폼을 입고 있었고 쉴 새 없이 부모에게 질문을 던졌습니다. 아빠, 저 사람은 왜 여기 왔어? 유럽에 있었잖아. 저 사람은 돈을 많이 벌었는데 왜 또 뛰는 거야? 그럼 손흥민은 미국에서 어떤 사람이 되는 거야? 부모는 조용히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아마도 모두가 닮고 싶어 하는 사람이 되지 않을까? 그 순간 저는 알게 되었습니다. 손흥민의 이적이 왜 이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특별한 의미를 가지는지, 그리고 왜 그를 향한 기대가 단지 축구 실력에 그치지 않는지를요. 이 이야기는 이 도시에서 오래 기억될 겁니다. 그리고 저는 다짐했습니다. 오늘이라는 이 시간을, 그 변화의 첫 장면을 제 인생에서도 가장 소중한 기억으로 간직하겠다고요. 그날 저는 단순히 한 선수의 첫 경기를 지켜본 것이 아니었습니다. 저는 새로운 스포츠 문화의 시작을 목격했습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손흥민이라는 단단한 이름이 서 있었습니다. 저는 아직도 그날의 아침 공기를 잊을 수 없습니다. 마치 도시 전체가 숨을 죽이고 그 한 인물의 움직임 하나를 애타게 기다리는 듯한 그 공기 말입니다. 손흥민 선수에 대한 기대가 단순한 팬심을 넘어 하나의 문화적 사건으로 자리 잡았다는 걸 그 순간 저는 깊이 체감하게 되었습니다. 출장 일정으로 LA에 잠시 와 있던 친구 로라에게도 저는 다급히 연락을 했습니다. 로라, 지금 LA에 있죠? 경기장 앞 풍경이 진짜 경이로워요. 이걸 사진으로라도 보여드리고 싶어요. 그녀는 곧 저에게 메시지와 함께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당신 말대로예요. 제 눈앞에 펼쳐진 건 스포츠 이상의 무언가예요. 그녀의 목소리에선 놀라움과 경외감이 섞여 있었습니다. 친구의 반응에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습니다. 정말 그래요. 저는 이게 단순한 이적이나 스타의 등장 이상의 의미라고 생각해요. 한 도시, 심지어는 한 나라의 스포츠 문화가 이 인물을 통해 새롭게 정의되는 순간 같아요. 이렇게 서로의 감정이 고조되는 가운데 저는 자연스럽게 경기장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경기장 입구 바로 앞 어느 한 벤치에서 두 가족이 대화를 나누고 있었어요. 한 가족은 현지 교포로 보였고 다른 가족은 백인이었습니다. 그런데 백인 쪽 부모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더군요. 우리 아이가 요즘 한국어 학원을 다녀요. 이유요? 흥민이라는 사람 때문이에요. 그 순간 저는 말을 잃었습니다. 한 사람의 존재가 언어 학습까지 자극할 수 있다는 사실이 실감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옆으로 눈을 돌리자 노인이 두 손으로 늙은 가방을 꼭 쥔 채 묵묵히 입장하고 있었습니다. 누군가 다가가 손흥민? 하고 물었고 그는 살짝 미소 지으며 고개를 끄덕이더군요. 대답은 간단했지만 그 마음은 얼마나 깊고 진한지. 저는 그 풍경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사람들이 그저 돈 많고 잘하는 선수를 원하는 게 아니었구나. 사람이, 그리고 진심이 전해지는 사람이 왔을 때 이 정도로 반응할 수 있는 거였구나. 그 순간 제가 느낀 감정은 영광이었습니다. 스포츠 마케팅 일을 해오면서도 이 정도로 이야기를 만드는 사람을 실감한 적은 드물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경기가 시작되고 손흥민이라는 이름이 경기장에 울려 퍼졌습니다. 관중석에서는 한국어 응원이 울려 퍼졌고 저는 그 흐름에 휩쓸려 같이 소리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경기 중간 저는 의도하지 않았는데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나 있었습니다. 정신을 차리고 보니 경기장은 이미 장소 이상의 의미로 다가와 있었습니다. 그때 제 옆에 있던 한 노숙자 추정되는 분이 중얼거렸습니다. 저 사람이 희망 같은 거 아닐까? 그 단순한 말이 제 마음을 뚫었어요. 경기장이 무대였고 손흥민은 승리보다 더 큰 의미를 전달하고 있었습니다. 사람들 마음속에 희망을 심고 있다는 걸. 그리고 저는 구단 관계자에게서 들은 한 이야기를 떠올렸습니다. 손흥민 선수는 경기 후 팀 동료들과 작은 간식 시간을 가지며 이 순간이 축구 팬뿐 아니라 아이들과 지역사회에게도 작은 선물이 되길 바랍니다. 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작은 한마디였지만 그렇게 또 한 번 저는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이후 경기를 마치고 거리로 나오니 사람들은 이미 경기 외적인 대화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저 사람이 그냥 축구를 잘하는 선수가 아니에요. 사람 끝까지 남는 사람이에요. 우리 도시가 조금 더 따뜻해진 것 같아요. 저는 그 말들이 진심이라는 걸 알고 있었어요. 도시 곳곳에 퍼지는 이야기라는 건 거짓으로 꾸며지는 게 아니라 진짜 감정이기 마련이라는 걸요. 그리고 저는 다짐했습니다. 이 이야기를 단순한 스포츠 스토리로 끝내지 않겠습니다. 이곳에서 제가 본 변화, 그 파급력을 잘 정리해서 전하겠습니다. 사람들이 왜 이 순간을 오래 기억하는지, 그 중심에는 무엇이 있는지를요. 그날의 뜨거운 분위기, 사람들의 말 한마디 한마디, 그리고 손흥민이라는 존재가 만들어낸 파장을 되새기며 저는 그렇게 제 이야기 승 파트를 마무리합니다. 다음 전 파트에서는 손흥민 선수의 경기 안팎에서의 치열한 순간, 그리고 두 개의 위기, 공식 경기 중 겪는 압박감과 미디어 혹은 문화적 오해를 해소하는 과정을 담아보겠습니다. 경기가 끝난 그날 밤, 도시는 말 그대로 축제 같았습니다. 결과야 물론 좋았죠. 손흥민 선수가 첫 출전 경기에서 기록한 그 한 골은 기술적으로도 완벽했고 상징적으로는 그 어떤 화려한 쇼보다도 더 감동적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골 하나가 의미하는 바는 단순한 득점 이상의 무게를 가졌습니다. 사람들은 경기장을 빠져나오며 환호했고 일부는 눈물을 흘리기까지 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장면을 보며 이 모든 흐름이 단지 선수 개인의 능력이나 구단의 마케팅 성과에서 비롯된 게 아니라는 사실을 더욱 분명히 느꼈습니다. 손흥민이라는 사람이 갖는 메시지는 명확했습니다. 이 도시의 일상을 바꿔줄 수 있는 사람이라는 점, 그리고 그 변화는 강요가 아니라 자발적인 감동에서 비롯된다는 점이었어요. 그리고 다음 날 아침, 그 변화는 또 다른 모습으로 제 눈앞에 다가왔습니다. 제가 평소 자주 들르던 한 동네 도서관에서 선이 북데이라는 이름의 작은 전시가 열리고 있었어요.
행사 담당자에게 물어보니 손흥민이 경기 후 LA 지역 교육청과 협력하여 어린이 도서 기부 캠페인을 시작한 것이 그 계기였다고 하더군요. 놀랍게도 이 캠페인은 손흥민의 요청으로 언론에 일절 보도하지 않기로 약속된 내용이었습니다. 이런 활동이 기사거리가 되길 바라지 않아요. 조용히 계속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구단 측에서 들은 그의 말이라고 합니다. 도서관 한쪽 벽면에는 아이들이 직접 쓴 감사 편지가 붙어 있었습니다. 손흥민 아저씨, 책 선물 감사합니다. 나도 언젠가 당신처럼 멋진 어른이 되고 싶어요. 흥민이 형, 나중에 저랑 축구 한 판 해주세요. 도서관에도 와주셔서 고마워요. 저는 이 짧은 문장들이 가진 힘에 또 한 번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그리고 이런 흐름은 또 다른 방향으로 번져갔습니다. 한 지역 공립학교에서는 교내 체육 수업의 축구 비율이 증가했고 한국 문화 수업까지 신설됐습니다. 손흥민이 유니폼 위에 쓴 작은 한글이 이제는 아이들에게 한글도 배워보고 싶어요. 라는 호기심으로 이어지게 된 것이죠. 그뿐만이 아닙니다. 저녁 무렵 저는 우연히 한 팝업 갤러리를 지나게 되었는데 그곳에선 현지 아티스트들이 만든 손흥민 관련 아트워크 전시회가 열리고 있었습니다. 그림, 조각, 사진까지 모든 작품이 손흥민을 중심으로 한 도시의 풍경을 표현하고 있었습니다. 그중 하나는 이런 문구가 적혀 있었어요. He didn't bring the spotlight. He became the light. 그는 스포트라이트를 가져온 게 아니라 자신이 빛이 되었다. 이 문장을 본 순간 저는 숨을 한 번 크게 내쉬었습니다. 저 스스로도 이 말에 전적으로 공감했기 때문입니다. 스포츠 선수로서의 손흥민은 이미 검증된 존재였지만 LA에 도착한 이후 그는 그저 운동을 잘하는 사람을 넘어서 도시의 빛을 가져다주는 존재가 되었던 것입니다. 이런 변화의 흐름을 지켜보며 저도 점점 더 이 이야기의 한가운데에 서 있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업무적으로는 손흥민을 중심으로 한 새로운 마케팅 캠페인을 기획하고 있었고, 개인적으로는 그와 관련된 문화적 파급력의 증인이 되고 있었죠. 그 와중에 한 가지 사건이 있었습니다. 저는 구단 미팅 중에 한 동료에게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요즘 LA에선 손흥민이라는 이름이 종교 같은 존재가 된 것 같아요. 그 말을 들은 다른 직원이 정색을 하며 말했습니다. 종교라기보다는 새로운 문화라고 해야 맞겠죠. 왜냐하면 이건 강요가 아니라 공감에서 시작됐으니까요. 그 말에 저는 또 한 번 무릎을 쳤습니다. 맞습니다. 손흥민이라는 인물은 사람들의 마음을 열게 만들었지 지시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묵묵히 행동했고 사람들은 거기에 반응한 것이죠. 이 흐름은 단지 LAFC 구단만의 이슈가 아니었습니다. 이제는 도시 전반에 걸쳐 손흥민을 소재로 한 캠페인이 생겨났고 심지어는 지역 관공서에서도 그와의 공동 프로젝트를 제안할 정도였습니다. 문화는 그렇게 한 사람을 통해 연쇄 반응처럼 퍼져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제서야 완전히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왜 손흥민이라는 인물이 이렇게 특별한지. 왜 그를 보기 위해 사람들이 밤새 줄을 서고 한국어를 배우고 한식을 맛보며 가족 모두가 유니폼을 맞춰 입는지를요. 이건 단순한 팬심이 아니라 존경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존경은 손흥민이라는 사람이 보여준 삶의 방식에서 비롯된 거였어요. 스포트라이트를 욕망하지 않으면서도 자연스럽게 중심이 되는 사람. 자신의 성공을 말로 자랑하지 않고 그 성공을 다시 나눔으로 환원하는 사람. 축구를 통해 세상을 바꾸려는 사람. 저는 그와 직접 이야기를 나눈 적은 없습니다. 하지만 그가 도시에 남긴 수많은 표정과 이야기들 덕분에 저는 확신할 수 있었습니다. 이제 이 도시는 손흥민 이전과 이후로 나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가장 조용한 영향력이라는 이름이 남겠죠. 그렇게 손흥민이라는 이야기는 계속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직 모든 이야기가 다 펼쳐진 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 뒤엔 생각지도 못한 첫 번째 위기가 기다리고 있었거든요. 기대는 항상 양면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누군가를 더 크게 응원하게 만드는 원동력이 되지만
일정 수준을 넘어서게 되면 어느 순간부터는 그 사람에게 짐이 되기 시작하죠. 그리고 손흥민 선수에게 그 무게가 현실이 되어 다가온 순간은 바로 두 번째 MLS 경기에서 벌어졌습니다. 경기 당일, 저는 늘 그렇듯 관계자석에 앉아 있었습니다. 경기 시작 전까진 분위기가 매우 좋았습니다. 경기장 밖은 여전히 손흥민 팬들로 가득했고 사인 요청을 위해 준비한 종이와 펜을 들고 서 있는 아이들도 많았습니다. 그 아이들의 눈은 여전히 반짝이고 있었죠. 그런데 그날 경기는 너무도 달랐습니다. 전반전부터 상대 수비는 손흥민 선수에게 거칠고 집중적인 압박을 가했습니다. 공을 잡는 순간마다 2명, 3명이 달려들었고 심지어는 명백한 반칙에도 심판의 판정은 미적지근하게 넘어가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럴수록 관중석에서는 조용한 긴장감이 감돌았습니다. 팬들은 손흥민이라면 뚫을 거야라고 믿고 있었고 그 믿음은 점점 더 간절해졌죠. 하지만 후반까지 경기 양상은 그대로 이어졌고 손흥민 선수는 결국 무득점, 무도움으로 경기를 마쳤습니다. 문제는 경기 내용이 아니라 경기 후에 시작됐습니다. 현지 스포츠 매체 중 하나는 LA의 태양, 아직 뜨지 않았다는 제목으로 그 경기를 보도했습니다. 다른 매체는 흥민은 프리미어리그 수준을 미국에서 유지할 수 있는가? 라는 의심조의 논평을 실었고 일부 팬 커뮤니티에선 왜 우리가 그에게 이렇게 많은 돈을 썼을까라는 게시물들이 올라오기 시작했습니다. 물론 여전히 그를 응원하는 팬들도 많았지만 그중 일부는 감정을 이기지 못하고 비판적인 목소리를 내기 시작한 겁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 게시물들을 읽으며 분노와 안타까움이 동시에 밀려왔습니다. 한 경기의 결과로 한 사람의 진정성과 태도를 의심하는 듯한 말들. 그는 은퇴를 생각하고 있는 게 아닐까? 프리미어리그에서 빠진 이유가 있었던 거야. 이젠 메시도 없는데 MLS는 이제 끝났어. 그런 글들을 접하면서 저는 자연스럽게 손흥민 선수의 심정을 생각하게 됐습니다. 경기 후 구단 관계자를 통해 들은 이야기 하나가 제 가슴을 먹먹하게 만들었습니다. 손흥민은 경기 종료 후 인터뷰를 요청한 기자들에게 조용히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오늘은 말하고 싶지 않습니다. 죄송합니다. 제 플레이가 실망스러웠다면 다시 증명해 보이겠습니다. 그리고 그는 그날 밤 아무런 행사에도 참여하지 않고 곧장 숙소로 돌아갔다고 했습니다. 저는 그 이야기를 듣고도 당장 그를 옹호하는 글을 쓰거나 SNS에서 반박하는 대신 그저 조용히 생각에 잠겼습니다. 왜냐하면 그도 결국 사람이라는 사실이 너무도 당연하게 다가왔기 때문입니다. 그는 언제나 웃으며 인터뷰에 임했고 경기장에서 지칠 줄 모르는 모습으로 팬들을 감동시켜왔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그 역시 지칠 수 있다는 사실을 사람들이 잊고 있었던 겁니다. 이튿날 저는 우연히 한 팬 커뮤니티에서 특별한 게시물을 보게 됐습니다. 한 어린 소년이 손흥민에게 편지를 썼다는 내용이었어요. 그 편지는 그저 귀엽고 단순한 문장이었지만 저에겐 그 어떤 전문 칼럼보다 더 깊은 울림을 주었습니다. 손흥민 형, 어제 안 골 넣어도 괜찮아요. 그래도 전 형이 제일 멋있어요. 우리 학교에서 형처럼 되고 싶다는 애들 진짜 많아요. 다음엔 같이 축구해요. 사인도 받고 싶어요. 그 짧은 편지 한 장이 제가 느끼고 있던 복잡한 감정을 정리해 주었습니다. 우리는 때때로 완벽한 사람을 원하면서 그 사람이 짊어지는 무게를 잊곤 합니다. 하지만 진짜 리더란 실망스러운 순간에도 존경받는 사람이고 진짜 스타란 실패를 감당할 줄 아는 사람이라는 걸 그 아이는 본능적으로 알고 있었던 겁니다. 며칠 뒤 손흥민 선수는 아무런 공식 인터뷰 없이 조용히 지역 청소년 축구 클럽을 찾아갔습니다. 그는 어린 선수들과 1시간가량 땀을 흘리며 훈련을 했고 마지막엔 한 명 한 명의 이름을 부르며 사인을 남겼습니다. 그 장면이 어떤 매체에도 보도되지 않았다는 사실은 오히려 저에게 더 깊은 감동을 주었습니다. 그는 여전히 자신이 해야 할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게 팬들에게 보여주기 위한 퍼포먼스가 아니라 진심에서 나온 행동이었기에 더욱 의미 있었죠.
그리고 저는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이 첫 번째 위기조차 결국 손흥민이라는 사람의 진면목을 드러내는 계기가 될 거라고요. 우리는 다음 경기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손흥민은 그 기다림에 어떻게 응답할지를 준비하고 있었겠죠. 그는 그저 다음 골을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다시 한번 사람들의 신뢰를 말이 아닌 행동으로 증명하려는 중이었을 겁니다. 위기의 순간이 찾아올 때 대부분의 스타들은 두 가지 선택 중 하나를 합니다. 하나는 소란스러움 속에서 자신을 변호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조용히 묵묵히 자신의 길을 걷는 것입니다. 손흥민 선수는 언제나 그 두 번째를 택하는 사람이었고 이번에도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경기 후 며칠간 그는 언론과의 접촉을 거의 하지 않았습니다. SNS 계정은 여전히 조용했고 팬미팅이나 외부 행사도 잡히지 않았습니다. 일각에서는 이렇게 침묵하는 것도 불안한 신호다라며 해석했지만 저는 다르게 느꼈습니다. 그는 여느 때처럼 자신만의 방식으로 다음 단계를 준비하고 있었던 겁니다. 며칠 뒤 손흥민 선수는 다시 훈련장의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그 모습은 사진 몇 장으로 구단의 공식 계정을 통해 짧게 올라왔을 뿐이지만 팬들 사이에서는 그것만으로도 큰 반향이 일었습니다. 그가 돌아왔다. 훈련장에서 미소를 되찾았다. 다음 경기가 기다려진다. 그 무렵 저는 우연히 LA 시내의 작은 서점에서 뜻밖의 장면을 목격했습니다. 서점 한편에서 열리고 있던 청소년 리더십 프로그램의 토크 세션에서 한 학생이 발표 중 이런 말을 했습니다. 저는 손흥민 선수처럼 조용하지만 책임감 있는 사람이 되고 싶어요. 요즘 세상엔 목소리를 크게 내는 사람은 많지만 실제 행동으로 말하는 사람은 드물잖아요. 저는 자리에서 얼어붙은 채 아이의 발표를 들었습니다. 단순히 축구 선수의 경기력만이 아닌 그 사람의 삶의 태도 자체가 다음 세대에게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걸 확인하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다음 경기가 다가왔습니다. 이번 경기는 이전보다 더 많은 관중이 몰렸고 언론의 관심 역시 집중되었습니다. 다른 의미에서 중요한 경기였죠. 첫 위기를 넘어설 수 있는 기회, 혹은 반대로 깊은 침체의 시작이 될 수도 있는 고비였으니까요. 경기 시작 전날 구단 공식 홈페이지에 올라온 한 영상이 팬들을 먼저 울렸습니다. 손흥민 선수의 짧은 메시지였어요. 카메라를 정면으로 바라보며 차분하게 그는 말했습니다. 여러분, 저는 완벽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저 역시 때로는 흔들립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주신 믿음과 사랑이 있다면 다시 달릴 수 있습니다. 경기장에서 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메시지는 단 30초짜리 영상이었지만 팬들에겐 그 어떤 퍼포먼스보다 강력한 메시지였습니다. 그리고 경기날 관중석에는 전보다 더 많은 손흥민 유니폼이 자리하고 있었고 심지어는 응원 구호가 자연스럽게 하나의 노래처럼 울려 퍼졌습니다. 다시 함께 손흥민. 경기가 시작되고 몇 분이 지나지 않아 손흥민 선수는 처음으로 상대 골문을 향해 강하게 슈팅을 날렸습니다. 그 공은 골대를 살짝 벗어났지만 관중들은 박수를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 순간 모두가 이해하고 있었죠. 그는 돌아왔다는 걸요. 그리고 전반 37분. 손흥민 선수는 왼쪽 측면을 돌파한 뒤 수비수 2명을 제치고 침착하게 오른발 슛을 날렸습니다. 그 공은 골키퍼 손끝을 맞고 골문 안으로 빨려 들어갔고 순간 경기장은 그야말로 폭발했습니다. 저는 그 장면을 눈으로 보고 있음에도 믿기지 않아 몇 번이고 리플레이를 봐야 했습니다. 그의 표정엔 과장된 기쁨도 격렬한 포효도 없었습니다. 그저 동료들과 포옹한 뒤 두 손을 하늘로 올리고 잠시 눈을 감았을 뿐입니다. 그 장면이 저는 오히려 더 강렬했습니다. 화려한 세리머니보다 진심이 담긴 그 짧은 찬란한 정적이 더 크게 와닿았습니다. 경기 후 기자회견에서 누군가 그에게 물었습니다. 오늘 골은 어떤 의미인가요? 그는 잠시 생각한 뒤 이렇게 답했습니다. 믿음을 잃지 않으면 다시 기회가 옵니다. 오늘은 그걸 증명하고 싶었어요. 모두 감사합니다.
그 대답은 짧았지만 경기장을 나서는 모든 사람들의 얼굴엔 미소가 번지고 있었습니다. 저 역시 마찬가지였고요. 그리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 길가 포스터에 누군가 손으로 쓴 작은 낙서를 보게 되었습니다. 선 is not just a name. HES our right. 그 문장을 보며 저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는 단지 위기를 이겨낸 게 아니라 다시 한번 사람들의 마음을 되찾은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확신할 수 있었습니다. 손흥민은 다시 LA의 심장이 되고 있다는 것을요. 손흥민 선수가 다시 골을 넣은 그날 이후 도시 전체의 공기는 조금 달라졌습니다. 마치 긴 겨울이 지나고 첫 햇살이 스며들기 시작한 것처럼 사람들의 표정은 한결 부드러워졌고 미디어의 헤드라인에도 더 이상 의심이라는 단어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흥민, 이제야 웃는다. 믿음의 골, 손흥민이 답했다. 위기를 딛고 다시 심장이 뛰기 시작했다. 심지어는 손흥민을 향해 처음으로 부정적인 시선을 보냈던 일부 스포츠 칼럼니스트들조차도 그는 예상보다 훨씬 단단한 선수라고 평가를 바꾸었습니다. 하지만 손흥민 본인은 그 모든 반응에도 여전히 조용했습니다. 화려한 인터뷰도 과장된 제스처도 없이 그는 단지 다음 경기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주말 오후 저는 구단에서 주최한 지역 커뮤니티 행사에 초청받아 참석하게 되었습니다. 그곳은 꽤나 평범한 장소였어요. LA 외곽의 소박한 운동장이었고 평소 같았으면 주말 농구나 동네 축구가 열리는 곳이었죠. 그날 행사 주제는 함께 뛰는 우리 스포츠와 지역사회였고 손흥민 선수도 참석한다는 소식은 사전에 전혀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였을까요? 그가 등장했을 때 현장은 말 그대로 얼어붙은 듯한 정적에 휩싸였습니다. 운동장 구석에서 줄넘기를 하던 아이가 갑자기 멈춰섰고 무릎에 무리를 안고 걷던 노부부가 손을 꼭 잡은 채 그대로 서 있었습니다. 그런 조용한 정적 속에서 손흥민은 단지 모자를 푹 눌러쓰고 소매를 거둔 채 아이들 곁으로 다가갔습니다. 여기서 누구랑 2대2 해볼까요? 그 말에 아이들이 와르르 몰려들었습니다. 그 장면은 참 인상적이었어요. 화려한 구장에서 조명을 받으며 뛰던 스타가 아무런 장식 없는 공터에서 아이들과 공을 차고 있는 모습. 그는 여전히 진심으로 축구를 사랑하고 사람들과 연결되길 바라는 사람이었습니다. 행사 후 주최 측 스태프들과 간단한 티타임 자리가 있었는데 손흥민은 조용히 물 한 잔을 마시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도시가 저를 받아준 건 정말 감사한 일입니다. 그런 만큼 저도 이곳에서 제가 받은 것들을 다시 나누고 싶어요. 그리고 아이들이 이 운동장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손흥민이랑 공 찼던 그곳이라고요. 그 말을 들은 스태프 한 명이 눈시울을 붉히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날 저녁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저는 제게 이런 질문을 던졌습니다. 정말 한 사람이 도시를 바꿀 수 있을까? 그리고 그 답을 찾는 데엔 오래 걸리지 않았습니다. 이후 구단은 손흥민과 협력하여 청소년 장학재단을 설립하게 되었고 그의 이름을 딴 커뮤니티 리더십 프로그램이 시의회에서 공식적으로 인정받는 성과도 이루게 되었습니다. 또한 그가 자주 찾던 한식당은 이제 지역 명소가 되어 흥민 테이블이라는 좌석 예약 시스템까지 생겼죠. 한국어 교육 수요는 지역 학교에서 폭증했고 손흥민을 통해 한국에 대해 알게 되었다는 설문 결과도 뉴스로 보도되었습니다. 그 모든 흐름의 중심에 있던 사람은 여전히 스스로를 드러내려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조용히 운동장으로 가고 아이들과 공을 차며 웃음을 나누고 그리고 돌아올 때는 주변에 쓰레기를 주워오는 사람이었죠. 저는 그를 보며 깨달았습니다. 진짜 리더란 소란스럽게 나서는 사람이 아니라 조용히 자리를 지키는 사람이라는 것을요. 그리고 그 마음이 사람들에게 전해졌을 때 도시는 비로소 진심으로 반응하는 법이라는 걸요. 그날 이후 저는 종종 혼자 생각에 잠기곤 합니다. 흥민이라는 이름이 단지 축구장에서만 빛나는 이름이 아니라 사람들의 삶 한가운데서도 작지만 따뜻한 불빛처럼 자리하고 있다는 사실을요.
그 이름은 이제 단순한 스타의 상징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함께 나누고 싶은 가치가 되었습니다. 제가 손흥민 선수에게 두 번째로 크게 감동했던 순간은 그가 직접 골을 넣은 날도 커뮤니티 행사에 나타난 날도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반대로 그가 예상치 못한 오해를 겪고 누군가의 비난을 정면으로 마주하게 되었던 날이었습니다. 그날은 비교적 조용한 목요일 오후였습니다. 저는 업무차 구단 사무실에 들렀다가 잠시 외부 미팅을 위해 거리로 나섰습니다. 출입구를 막 나서던 찰나 갑자기 제 휴대폰에 긴급 확인이라는 알림이 떴습니다. 한 미국 유명 블로거가 손흥민 선수를 향해 굉장히 부정적인 칼럼을 올렸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제목은 이랬습니다. 웃지 않는 스타, 우리가 원하던 인물은 아니었다. 그 안에는 이런 내용이 담겨 있었습니다. LAFC 팬들이 열광한 것은 단지 축구 실력이 아니라 따뜻하고 소통하는 슈퍼스타를 기대한 것이었다. 하지만 손흥민은 공개 인터뷰에서 감정이 없고 팬들 앞에서도 좀처럼 웃지 않는다. 그의 태도는 예의 바르지만 거리감이 느껴진다. 이건 우리가 원하는 영웅상이 아니다. 이 글은 빠르게 퍼져나갔고 심지어 몇몇 매체에서는 손흥민, 팬과의 거리감 논란이라는 타이틀로 기사화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 이 글을 봤을 때 저는 충격보다는 혼란에 가까운 감정을 느꼈습니다. 그가 얼마나 성실하게 팬들과 만나왔는지를 저는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기 때문이죠. 그는 항상 팬들이 몰려오면 직접 눈을 맞추며 인사했고 행사장에서 사인을 빠짐없이 해주었습니다. 심지어는 행사 시간이 끝났는데도 돌아가려는 팬들에게 달려가 사인을 더 해주기도 했고요. 하지만 그 모든 장면에서 그는 단 한 가지를 고집했습니다. 과장된 제스처를 하지 않는다. 진심이 없는 웃음은 하지 않는다. 사람들은 그런 그의 모습에 더 감동했었는데 이번에는 그게 문제로 비춰진 것이었습니다. 저는 급히 구단 커뮤니케이션 팀에 연락했습니다. 그들도 이미 이 사안을 인지하고 있었고 손흥민 본인도 글의 내용을 전달받았다고 했습니다. 그는 뭐라고 하던가요? 제가 묻자 구단 팀장은 잠시 망설이더니 말했습니다. 그냥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리고 한마디 했어요. 그럴 수도 있겠네요. 그 짧은 대답에 저는 머리를 한 대 맞은 듯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억울하다도 아니고 틀렸다도 아닌 그저 그럴 수도 있다는 말. 그는 자신의 진심이 오해받았다는 사실보다 그 오해조차 받아들이려는 태도를 보이고 있었던 겁니다. 그날 밤 손흥민 선수는 아무런 해명 없이 조용히 한 카페에 나타났습니다. 그곳은 평소 그가 자주 찾던 작은 한인 커피숍이었고 마침 그날은 한국계 청소년들과 미국 현지 고등학생들이 함께하는 작은 토론회가 열리고 있던 날이었습니다. 사전에 예고된 방문이 아니었기에 모두가 깜짝 놀랐고 학생들조차 어쩔 줄 몰라 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테이블 하나를 빌려 아이들 사이에 앉더니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도 고등학생 때 어떤 사람들 앞에선 말이 없어졌어요. 그래도 그런 저를 이해해준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지금은 나도 누군가를 이해하려고 해요. 그 말은 마치 그날 일어난 모든 오해에 대한 대답 같았습니다. 하지만 단 한 줄의 변명도 없었습니다. 그저 그는 그 자리에서 아이들과 조용히 대화를 이어갔고 아이들이 하나둘씩 용기를 내어 그에게 질문을 던졌습니다. LA 생활 어때요? 가장 힘들었던 순간은요? 왜 한국 사람들은 다 예의가 바른 거예요? 그는 하나하나 차분히 대답했습니다. 그중 어떤 아이가 이렇게 말하더군요. 전 형이 진짜 멋있다고 생각해요. 왜냐면 연예인 같지 않아서요. 그냥 진짜 같아요. 그 순간 주변 어른들 몇 명이 웃음을 터뜨렸고 손흥민 선수도 미소를 지었습니다. 고마워요. 사실 그게 제가 지키고 싶은 모습이에요. 그 장면을 구단 측이 몰래 촬영해 내부 기록용으로 보관했는데 나중에 팬들과 공유되었고 오히려 손흥민을 향한 신뢰는 더욱 깊어졌습니다. 논란의 계기가 되었던 블로거는 후속 칼럼에서 이렇게 썼습니다. 나는 그를 오해했다.
그는 우리가 익숙한 방식으로 환영받는 법을 선택하지 않았지만 그는 진심을 통해 사람들과 연결되는 법을 알고 있었다. 그 칼럼이 실린 날, 저는 마침내 확신할 수 있었습니다. 손흥민은 사람들의 기준에 자신을 맞추기보다 자신의 방식으로 기준을 다시 만들고 있다는 것을요. 그는 스타가 아닌 사람으로 남기를 택했고 사람들 또한 결국 그런 그를 더 존경하게 된 겁니다. 그리고 저는 다시금 깨달았습니다. 문화적 차이라는 건 단지 언어나 음식, 제스처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바라보는 방식에서 오는 것이라는 걸요. 손흥민은 단 한 번도 목소리를 높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 조용한 존재감이 결국 가장 강한 메시지가 되었던 순간이었습니다. 그 후로 며칠 동안 도시의 분위기는 확연히 달라졌습니다. 이전과는 다른 종류의 고요함이 번지고 있었어요. 오해가 풀렸다고 끝이 아니었습니다. 진심은 시간이 필요했고 손흥민이라는 한 사람이 선택한 태도는 모두에게 아주 천천히 그러나 분명하게 전달되고 있었습니다. 가장 먼저 변화가 시작된 곳은 놀랍게도 온라인 팬 커뮤니티였습니다. 과거엔 다소 가볍고 소비적인 내용이 줄을 이뤘던 팬포럼에 하나둘씩 조금은 다른 이야기들이 올라오기 시작했죠. 손흥민 선수와 마주쳤어요. 아무도 몰랐을 텐데 자전거 타고 홀로 공원 산책 중이셨습니다. 모자 푹 눌러쓰고 있었지만 눈빛은 단단했어요. 구단 행사 끝난 뒤 손흥민 선수가 행사장 정리를 도왔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제가 스태프였거든요. 말은 많지 않았지만 그날 제 아이가 한 말에 10초나 멈춰서 귀 기울여준 건 손흥민 뿐이었어요. 그런 작은 이야기들이 퍼지면서 팬들은 점점 더 조용한 방식으로 손흥민을 지지하기 시작했습니다. 누군가는 흥민 다이어리라는 별도의 블로그를 만들어 그가 남긴 인터뷰, 행사에서의 한마디, 팬들과의 교류 장면을 일기처럼 정리했죠. 그 블로그는 금세 유명세를 탔고 LAFC는 구단 차원에서 정식 콘텐츠로 연계하는 방안까지 검토하게 됐습니다. 하지만 정작 손흥민 본인은 그런 변화에 아무런 반응도 내놓지 않았습니다. 그는 여전히 평소처럼 훈련에 임했고 경기장에선 팀 플레이에 집중하며 과도한 스포트라이트를 피했습니다. 오히려 그가 처음으로 팬들과 직접 소통을 시도한 건 아주 작고 소박한 기회에서였습니다. 구단 공식 채널에서 진행된 팬레터 낭독 프로그램에서 손흥민 선수는 조용히 앉아 자신에게 도착한 수십 통의 팬레터 중 한 통을 직접 읽었습니다. 흥민이 형. 전 이제 축구가 뭔지는 잘 몰라요. 하지만 형이 사는 방식은 배워보고 싶어요. 그래서 저도 진심으로 살아보려고 해요. 그 편지를 읽던 손흥민의 목소리가 잠시 떨리는 걸 많은 이들이 느꼈습니다. 하지만 그는 눈을 들고 카메라를 보며 말했습니다. 제가 여러분께 줄 수 있는 게 있다면 그건 멋진 골보다 진심일 겁니다. 그 한마디가 SNS를 통해 퍼졌고 진심의 리더십이라는 표현이 생겨났습니다. 일부 매체에선 손흥민을 두고 LA가 선택한 조용한 아이콘이라 부르기 시작했죠. 그 즈음 저는 도시 곳곳에서 또 다른 움직임이 일어나는 걸 직접 목격하게 되었습니다. 한 아동복지센터 벽화 프로젝트에서는 손흥민이 공을 차고 있는 모습을 그리기 시작했고 그 옆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DONT shout. Just show. 소리치지 말고 보여줘라. 그 문장은 손흥민을 설명하는 가장 간결하고 정확한 표현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걸 깨달은 건 저뿐만이 아니었습니다. 로컬 방송국의 한 다큐멘터리 팀은 손흥민 선수의 미국 생활을 조명하는 특집 프로그램을 준비하면서 전통적인 인터뷰 방식 대신 주변인의 목소리로만 구성을 했습니다. 그 다큐에는 어린 팬들, 커뮤니티 센터 관계자, 통역사, 트레이너, 그리고 우연히 그와 마주친 시민들의 인터뷰가 이어졌죠. 놀랍게도 그 영상 속 대부분의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했던 말이 있었습니다. 손흥민은 말하지 않아도 느껴지는 사람이다. 그는 단순히 존재함으로써 우리를 편안하게 한다. 조용한 스타가 있다는 걸 처음 알았다. 이렇게 사람들의 시선은 점점 바뀌어 갔습니다.
오해가 완전히 사라진 건 아닙니다. 여전히 좀 더 대중 친화적인 모습을 보여줘야 한다는 의견도 있었고, 더 많은 PR이 필요하다는 분석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건 손흥민이라는 인물이 단지 자신의 이미지가 아닌 존재 방식 자체로 팬들과의 관계를 다시 회복해 나갔다는 사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을 지켜본 저는 제 스스로에게도 중요한 질문을 던지게 되었습니다. 나는 지금까지 얼마나 진심으로 사람을 봐왔을까? 성과와 말에만 주목하고 그 안의 맥락을 보려는 노력을 놓치고 있었던 건 아닐까? 그 질문은 마케터로서의 저를 넘어 한 사람으로서의 저를 흔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흔들림 덕분에 저는 조금은 더 좋은 사람이 되어야겠다고 스스로 다짐하게 됐습니다. 그렇게 손흥민이라는 인물은 경기장 밖에서도 또 하나의 승리를 만들고 있었습니다. 그건 골보다 더 깊은 믿음의 회복이었고, 문화 간 신뢰의 달이었고, 사람을 진심으로 이해하려는 사회의 움직임이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중심에서 이 모든 과정을 지켜볼 수 있었던 것을 행운으로 여기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손흥민 선수는 아주 조용하게, 그러나 확실하게 자신만의 방식으로 회복해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단순히 오해가 풀렸다는 정도의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가 만든 변화는 조금씩 도시 자체의 분위기와 태도를 바꾸기 시작했고, 어느새 사람들은 손흥민이라는 인물을 단순한 선수가 아닌 새로운 기준으로 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변화는 LAFC 구단에도 영향을 미쳤습니다. 처음에는 구단 내부에서도 손흥민의 미디어 노출 빈도, SNS 활동, 팬 이벤트 참여율 등에 대해 내부적으로 아쉬움을 토로하는 목소리들이 일부 있었습니다. 그러나 구단 마케팅 팀장인 리사와의 대화에서 저는 아주 인상적인 말을 들었습니다. 흥민은 우리가 그동안 간과해왔던 조용한 영향력의 가치를 일깨워줬어요. 그는 말하지 않고도 사람들을 움직일 수 있는 사람이더군요. 이제 우리도 좀 더 존재 자체에 집중하려 해요. 그 말은 제게 굉장히 큰 울림으로 다가왔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곧 LA라는 이 복잡한 도시가 손흥민이라는 존재를 통해 속도의 시대에서 깊이의 가치를 회복해가고 있다는 증거처럼 느껴졌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구단은 이후 손흥민을 활용한 콘텐츠에서보다 절제된 연출과 진중한 메시지를 담기 시작했습니다. 화려한 편집 대신 일상 속 흥민이라는 이름으로 제작된 영상 시리즈에서는 그가 팬 편지를 읽는 모습, 훈련 후 아이들과 조용히 인사를 나누는 장면, 그리고 통역 없이 천천히 영어로 이야기하는 인터뷰 클립들이 담겼습니다. 그리고 그 영상에는 수많은 댓글이 달렸습니다. 그의 말은 짧지만 마음은 길다. 흥민은 우리에게 생각할 여유를 줍니다. 그게 더 깊어요. 이런 스타는 처음입니다. 꾸미지 않으니까 더 믿게 됩니다. 그걸 보며 저는 생각했습니다. 이건 단지 손흥민이라는 한 사람의 재기 이야기가 아니라고요. 이건 한 도시의 감정 곡선, 더 나아가 우리가 스타를 바라보는 방식의 진화를 보여주는 과정이었습니다. 특히 인상 깊었던 건 LA 시립대학교 커뮤니케이션 수업에서 손흥민 사례가 리더십의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등장했다는 점입니다. 수업을 들은 학생들의 토론 주제는 이랬습니다. Why do we follow someone who doesn't speak loudly? 우리는 왜 크게 말하지 않는 사람을 따르게 되는가? 한 학생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손흥민은 무언의 책임감을 가진 사람이에요. 요즘엔 말이 많은 사람이 너무 많죠. 근데 그는 가만히 행동으로만 보여줘요. 그게 더 무거운 책임감 같아요. 그 말은 마치 제가 그간 말로 다 표현하지 못했던 마음을 대신 정리해주는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그런 변화의 연장선에서 드디어 구단과 도시가 함께 준비하던 중요한 행사가 열리게 됩니다. 바로 LA 선데이. 손흥민 선수가 이적한 지 6개월이 되는 날 LA시와 구단은 그를 위한 하루를 공식적으로 지정하고 커뮤니티와 함께하는 대규모 축제를 준비한 것이죠. 그 행사는 기존의 스포츠 이벤트와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굉장히 절제되고 조용하면서도 따뜻하게 구성되었죠. 거리에는 손흥민의 얼굴 대신
그가 했던 말 중 가장 잔잔하고 따뜻했던 문장들이 붙어 있었습니다. 나누고 싶습니다. 그냥 조용히, 꾸준히. 저는 여러분과 함께 하고 싶을 뿐이에요. 시민들은 그 문장들을 사진으로 찍고 SNS에 올리며 이야기했습니다. 이제 스타는 더 이상 보이는 존재가 아니라 느껴지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그는 경기보다 말 한마디가 더 깊은 감동을 준다. 나는 그를 보며 삶의 태도를 배우고 있다. 그날의 하이라이트는 별다른 연설도 없이 손흥민 선수가 LA의 어린이들과 조용히 산책로를 걷는 시간이었습니다. 아무 음악도 없었고 플래시도 없었습니다. 그는 그저 아이들과 손을 맞잡고 LA 한복판을 천천히 걸었어요. 그리고 마지막 순간 아이들 중 한 명이 물었습니다. 형, 왜 말을 많이 안 해요? 손흥민은 잠시 웃으며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말보다 기억이 오래 남는 게 있어요. 그게 행동이에요. 그 대답에 아이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고 저는 그 모습을 보며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왜냐하면 그 장면은 모든 오해를 넘어선 완벽한 화해, 그리고 사람 대 사람으로서의 깊은 이해가 이루어진 순간처럼 느껴졌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저는 마침내 깨달았습니다. 우리가 손흥민이라는 사람에게 반한 이유는 그가 단지 잘 뛰는 선수이기 때문이 아니라 우리 각자가 바쁘게 사는 삶 속에서 잠시 잊고 있던 조용한 진심의 가치를 상기시켜주는 사람이었기 때문이라는 것을요. 그렇게 그는 다시 도시의 중심이 되었습니다. 소리 없이, 그러나 확실하게. 요즘 들어 저는 아침 출근길에 괜히 돌아서 LAFC 경기장 앞을 지나갑니다. 특별한 이유는 없습니다. 그냥 그 앞을 지나칠 때면 마음이 따뜻해지고 왠지 모를 안정감을 느끼게 되거든요. 처음엔 단순히 직업적인 관심에서 손흥민 선수의 LA 이적을 지켜봤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그런 분석이나 전략 같은 것보다 그가 남긴 잔상이 제 마음속에서 더 중요하게 남았습니다. 그가 이 도시를 바꿨습니다. 그리고 어쩌면 저 같은 한 사람 한 사람도 바꾼 것 같습니다. 이야기를 시작한 그날, 제가 말했던 그 질문. 정말 한 사람의 이적이 한 도시의 공기를 바꿀 수 있을까요? 이제는 더 이상 질문이 아닙니다. 그건 확신이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아직도 손흥민을 황금심장이라 부릅니다. 그 별명은 그가 수십억 원을 기부하거나 화려한 제스처를 보여서 얻은 게 아닙니다. 오히려 말 한마디 없던 그 조용한 행동들이 모여 이 도시 사람들 마음속에 깊게 새겨진 것이죠. 예전엔 스타란 늘 앞에서 환하게 웃으며 큰 소리로 외치는 사람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손흥민은 그런 고정관념을 깨뜨렸습니다. 그는 보여주는 것이 아닌 느껴지는 존재로 다가왔고 사람들은 오히려 그 조용함 속에서 더 깊은 감정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그가 뛰는 경기를 보며 사람들은 단순히 골을 기대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의 움직임 하나하나, 동료와의 호흡, 팬을 대하는 태도에서 진심이 전달되는 순간을 찾고 있습니다. 그는 더 이상 축구선수 손흥민이 아니라 삶의 태도를 보여주는 인물, 진심의 리더, 도시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런 변화는 제 개인에게도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예전엔 저도 빠르게 눈에 보이는 성과를 만들어내야 한다는 강박이 있었습니다. 캠페인은 더 자극적이어야 하고 선수는 더 많은 팔로워를 가져야 하며 홍보는 더 크고 화려해야 한다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손흥민을 지켜보면서 저는 깊이 있는 감정이야말로 사람들이 진짜로 기억하는 것이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그는 단 한 번도 팬들 앞에서 과도한 연출을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여전히 그의 등번호 7번 유니폼을 입고 거리를 걷고 카페에는 SONNYS 블렌드라는 이름의 커피가 생기고 어린아이들은 흥민이 형처럼 되고 싶다고 말합니다. 이건 전 세계 어느 스포츠 스타도 쉽게 만들어낼 수 없는 신뢰입니다.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쌓인 신뢰, 그 어떤 마케팅 수치보다 강력한 기억의 힘이죠. 얼마 전 구단은 손흥민의 MLS 데뷔 1주년을 맞아 팬들에게 사전 질문을 받아 공개 인터뷰를 진행했습니다. 팬들은 가장 기억에 남는 순간이 뭐냐고 물었고
손흥민 선수는 잠시 생각한 뒤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하나만 고르기 어렵지만 한 아이가 저에게 그랬어요. 형을 보면서 진심이 뭔지 알게 됐다고요. 전 그 말이 아직도 가슴에 남아 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여전히 조용했고 표정은 담담했습니다. 하지만 화면 너머의 수많은 팬들이 그 순간 눈물을 흘렸다는 이야기를 저는 들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확신합니다. 손흥민은 이 도시를 떠난다 해도 이곳 사람들의 기억 속에서, 아니, 이 도시의 정체성 그 자체 속에서 영원히 살아있을 것이라고요. 어느 날 손흥민 선수가 은퇴를 한다는 뉴스가 들려오더라도 사람들은 그를 단지 득점왕으로 기억하지 않을 겁니다. 대신 이렇게 말하겠죠. 그는 우리의 마음을 얻은 사람이다. 그는 돈보다 큰 가치를 선택한 인물이다. 그는 LA를 빛나게 한 황금 심장이었다. 이 이야기를 마치며 저는 한 가지 소망이 생겼습니다. 손흥민 같은 사람이 더 많이 등장했으면 좋겠다는 것. 그리고 우리 사회도 그런 사람을 알아보고 기다리고 존중할 수 있는 공간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것. 그게 가능하다는 걸, 그 모든 걸 조용히 증명해준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이름 손흥민. 그리고 그가 선택한 도시 LA. 그 둘의 만남은 단순한 이적이 아닌 한 시대의 선언이었습니다. 돈을 넘어 이미지 이상으로 진심 하나로 세상을 바꿀 수 있다는 것에 아름다운 증명. 그리고 저 역시 그 이야기를 지켜볼 수 있었던 것을 제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기억 중 하나로 남기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